네, 반갑습니다. 자, 7월 30일 일요일입니다. 밤 8시 한 20분 됐는데요. 제가 오전에도 찾아뵙고 저녁에도 제가 다시 찾아뵙는데요. 오전에는 제가 주로 에코프로에 대한 말씀만 주로 많이 드렸고요. 따로 뭐 차트나 이런 걸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저는 에코프로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오후에 다시 찾아뵌 이유는요, 좀 제가 시향을 조금 좀 너무 좀 너무 낙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저는 주가가 한번 세게 한번 올라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잭슨홀 미팅이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한 1주에서 2주 정도 울퉁불퉁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쩌면 뭐 2주가 아니라 한 3주까지도 울퉁불퉁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잭슨홀 미팅이 일단 또 당장 7월 말은 상관이 없지만 또 8월 한 중순 넘어가면은 또 눈치 보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반등을 줬다가도 다시 또 밀리고 반등을 줬다가도 다시 밀리는 그런 작은 박스권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시장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한번 밑으로 훅 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8월 말 이후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저는 시장이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주가가 바로 좀 강하게 돌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 중간에 한번 시장이 제법 또 밀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차트는요, 차트가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평선이 많이 몰려있는 구간을 이제 막 돌아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우리나라도 괜찮겠다.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거든. 이게 지금요, 다우존스 주봉입니다. 물론 뭐 좀 가열권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차트 모양이 굉장히 좋고 안정적이고요. 근데 물론 돌아서긴 했는데 바로 위에 직전 고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다우지수도 좀 한번 막힐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대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이렇게요. 그래서 대밀리게 되면은 다우도 일정 부분 요 자리와 요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뭐 37,000 근처에서 대략 한 4,500 정도 다우는 당분간 여기서도 좀 이런 박스권을 만들다가 결국은 요 시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또 우리나라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물론 다우가 좀 가격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평선이 아주 보조 지표들이 조금 더 상승하게 되면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봉 한번 보시죠. 다우지수 일봉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일봉상으로도요,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일봉상으로는요. 조금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게 되면 34,700 정도까지도, 좀 밀릴 자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보조지표도 조금 이제 한 번 더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지금은 가열권에서 이제 내려오는 구간이라서 이런 침체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가열권에서 이제 내려오는 단계라서 좀 일봉상으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으로는 차트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봉상이 조정받으면 주봉으로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밀리더라도 크게 밀릴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우지수는요. 주봉으로는요. 요 가열권 여기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보시면 2550 정도, 55 정도가 지금 추세의 지지 라인이거든요. 2555 정도가요. 자, 이 자리를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깨게 되면 또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2550 정도에서 55 정도입니다. 코스피 주봉입니다. 자, 코스피 주봉도 나름대로 좀 위에 있긴 한데요. 뭐 이 정도가 큰 문제들까지는 않습니다. 일봉으로는 지금 코스피도 일봉선 좀 꺾여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침체권까지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이 침체권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매수하실 분들은요. 그 추세선상으로는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역시 여기도 2,550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추세선 하단부가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밀리는지 보시고,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코스피는 자 여기가 밀렸다가요, 그 다음에 반등을 주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요 박스권, 여기와 여기에 박스권 이렇게 만들 것 같고, 아까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보였죠. 그죠? 이렇게 박스권 만들면서 조금씩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렴되면 거기서 한번 슈팅이 한번 강하게 저는 상승 파동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대략 한 1주에서 한 2주 정도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잭슨홀 미팅이 24일에서 26일 날 있으니까 8월, 그게 3주차 정도 되나요? 그래서 요까지 확인하고 갈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1주에서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까지는 시장이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2,550 정도를 추세선의 하단부니까 그 자리를 좀 1차 지지선으로 보시고요. 고점은 대략 2,650 정도, 2,650. 그래서 2,550에서 2,650 요 자리를 박스권으로 만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코스피는. 그런 다음에 이 수렴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일봉입니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위로 저는 강하게 한번 슈팅을 때릴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지표가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 구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는 2,550까지도 언제든지 뭐 내일이 아니라도 뭐 3, 4일 뒤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 뒤도 될 수 있고 한 번 정도는 2,550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좀 복잡합니다. 그죠? 네, 그거를까지는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자, 보조지표 조금 더 내려오면 될 것 같고, 지금 신규 매수 들어가기에는요, 짧게 치고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요. 끌고 가면은 크게 먹을 게 없거든요. 왜냐면 수익이 났다가 다시 쪼그라들면 다시 수익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똥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안하셔서 지금은 짧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황은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 24일에서 8월 26일까지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돌아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1주에서 2주가 아니라 1주부터 3주 사이가 울퉁불퉁한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보면은요, 대득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DDR5 관련주 중에서 가장 달리기 좋은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일봉입니다. 일봉인데요. 자, 여기서 파동이 하나 나왔죠, 두 개 나왔죠, 세 개, 네 개, 이렇게 5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고점을 뚫는 파동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눌려지고 나서요, 뭐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요 쌍봉 정도 만들고 다시 한번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득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밀려 있을 때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는 매수하면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자, 추격 매수 해가지고는 오히려 위에서 오히려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눌림목 구간에서만 짧게 당분간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득전자도요. 자,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으면 이 친구는 여기서 행보하다가 한 번 밑으로 훅 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 자리를 바로 돌파해서 넘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시고요. 코스피가 조금 더 밀리게 되면 이 자리를 한번 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매매하기 애매한 단계다라고 봅니다. 마이너스권에서만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이 좀 팔고 있네요. 예. 지금은 들어가기 좀 애매하죠. 심택 한번 보겠습니다. 심택도 보시면요, 물론 저는 길게 보면 좋게 봅니다. 언젠가 이 친구도 계속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죠? 자, 이 친구도 일봉을 보면 하나, 둘, 셋 한데 좀 너무 밋밋하죠. 세 번째가.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공격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쨌든 심택도 다시 위에 고점 자리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눌러질 가능성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눌러줬다가 다시 또 꼬리를 다고 들어올렸습니다만은요, 그래도 요 추세선 하단부를 좀 보시면서요, 지금 현재 추세선 하단부는 34,200원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34,2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요 저점 한번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자리가 바로 34,200원 정도 되네요. 34,000원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까지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심택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위에서 파시고 다시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장이 급변하게 갑자기 위쪽으로 확 강하게 뻗어버리면 따라가면 되고요. 지금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저는 박스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태까지 봤으니까 DDR5 관련주는 다 봤습니다. 당분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DDR5 관련주는 밀릴 경우에만 저점 매수해서 짧게 매매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잠깐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자,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윗꼬리를 길게 다고 내려왔고요. 5일선, 10일선까지 뭐 다 깨고요. 어제는 뭐 금요일 날은 목요일 날은 20일선까지 깼다가 다시 들어올리긴 했습니다. 역시 대장주는 대장주네요. 제일 셉니다. 반등도.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추세를 한번 크게 깨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강하게 얻어맞은 적이 세게 큰 캔들이 크게 이렇게 나온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요. 굉장히 강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면 요 얻어맞는 요 과정에서 개인들의 매물들, 물량들이 많이 여기 물려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 구간에서, 그죠? 자, 요 구간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물량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그분들이 자선사업 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단기 반등은 강하게 들어왔지만 이 친구가 완전히 돌아서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 꺾이고 있는 요 5일선이나 11선 위에 올라타야 됩니다. 125만원 정도. 125만원을 올라타 버리면 이 친구는 조정이 지난번 여기가 저점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올라타기 전까지는 이 친구는 아직 확신을 전기차 배터리주 전체가 맞습니다. 확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단기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월요일 날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연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크게 맞았으니까 양봉 한 두세 개, 물론 양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만 음봉 맞고 양봉 맞고 이렇게 박스권 행보하다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밑으로 훅 해서 음봉이 하나 크게 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항상 가지고 준비하셔. 이렇게 이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다가 시장상이 여의치 않다든지 조금 안 좋으면 한번 밑으로 훅 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면서 신규 매수자들은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 보유자들은 일단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죠? 방법이 없죠. 자, 보조지표도 이왕 내려온 거 조금 더 그냥 요번에 기회에 침체권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죠. 여기도 보면 밀릴 때 침체권 한번 들어왔죠. 그죠? 이렇게. 자, 여기도 아마 침체권까지 보조지표 한번 밀려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엔 추가 하락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행보를 좀 하다가 한 번 더 밑으로 훅 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들고, 주봉을 보시면 자, 역시 주봉 만만찮게 올라갑니다. 여기 주봉도 보시면요, 맞을 자리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확하게 맞고 위에 긴 꼬리던 음봉을 맞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물린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자, 이 바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하게 빠지면 뭐 82만원까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워낙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82만원까지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이 바로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98만 6천원입니다. 98만 6천원. 100만원을 한번 다시 깰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1차 지지, 2차가 82만원입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크게 지지선이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들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급하게 달려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조지표도 일단 꺾였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시원하게 한번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만들어지면 훨씬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만들어진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로 위에 매물 구간에 물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충분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뭔가 이제는 바닥이 잡힌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 이 종목은 바로 위로 다시 쏟아서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을 바로 뚫기는 힘들거든요. 이제는 이 이평선 3개가 매물로 걸려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구간을, 이 터진 거래를 뚫는 대량 거래가 이틀 연속 2, 3일 터지지 않는 이상은요, 뚫기는 힘들다. 요 거래를 뚫어야 된다. 요 거래를 넘어서는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지금은요. 만약 바로 뚫으려고 그러면. 안 그러면, 이렇게 행보 좀 하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다가 한 번 더 시장상이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조금 안 좋으면 한 번 더 밑에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행보하다가 이평선이 들어눕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한 번 더 밑을 빼서 그 다음에 행보한 이후에 돌릴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차피 행보하는 자리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행보하다가 박스권 행보를 만들고 박스권을 만들고 행보하다가 돌리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죠. 그러면 박스권 어차피 행보하는 거니까 내가 미리 들어가서 보초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박스권 하단 부분만 잘 보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요. 예치 않으면 한 번 정도 더 밑에 뺄 수는 있지만 그것도 감안을 같이 하셔야 되니까 미리 우리가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보조 지표가 조금 더 침체권으로 와주면 더 안정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뭐 비슷하겠지만요. 어차피 하게 되는 게 같이 보시죠.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친구들 보시면 일봉이 이제 내려오고 있죠. 한번 단기 반등 한번 들어왔죠, 그죠? 네, 내려오고 있는데 좀 반등 줬다가 다시 한번 되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바로 위에 바로 머리 위에 이고 있거든요. 저항선들을 이 자리를 바로 뚫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 친구도 대략 한 43만 원을 박스권의 고점으로 보시고요. 43만 원을 그 다음에 대략 30 글쎄요. 만약에 이 친구가 에너지가 강하다면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요. 40만 원 정도를 박스권 하단부를 보고 고점은 43만 원을 보는 일단 만약에 에너지가 강하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40만 원 정도를 박스권 하단부로 보고요. 네. 그 다음에 43만 원 정도를 박스권 이거 왜 안 되지? 43만 원 정도를 박스권 상단부로 보고요. 왜 이래 얘. 잠깐만요. 43만. 그 다음에 40만 원 정도를 박스권 하단부로 보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좁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행보하다가 돌리는 게 가장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박스권 만들다가 43만 원 또 일시로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다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돌리는 방법. 안 그러면 자 반등 줬죠. 그 다음에 내일 다시 밀리고요. 또 여기서 이 박스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상황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다가 한 번 더 밑으로 훅 빠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40만 원 위에서 놀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야만이 가장 좋은 보유주 하신 분들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40만 원 밑에서 놀고 있으면 한 번 더 밑으로 훅 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든 저래든 어쨌든 간에 주봉을 보시면요. 에코프로 BM은 이거 너무 심하게 올라갔거든요. 이거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는 요 친구는 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요. 당장 시장이 이 친구는 돌아서기 어렵거든요. 이 친구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번 내려와 줘야 될 듯 합니다. 적어도요. 그러면 이 친구도 같이 만큼 내려와 주겠죠. 그렇게 되면 주봉상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올라오고 있는 5일선요. 자,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은 얼마냐면요. 여기가 얼마죠? 31만 9천 원이고요. 29만 원이고 31만 원이죠. 32만 원. 그러면 34만 원 정도. 지난번에 36만 원 저점 찍었죠. 만약에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요. 만약에 한 번 더 밑으로 빠진다면 뭐 36만 원 정도, 34만 원 정도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5일선에 올라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34만 원이. 그래도 그 자리 정도까지도 조금 더 지난 저점을 조금 더 깰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배터리 관련주는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서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 40만 원에서 43만 원 박스권을 만들든지 조금 더 안 좋은 시나리오는 40만 원 밑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한번 밑으로 쭉 뺄 수도 있고요. 그런 시나리오가 남아있거든요. 이 친구가 조금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를 확인하고 나서 적당한 지점 그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진입하셔도 될 듯 합니다. 지금은 간망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야 될 듯 합니다. 그죠? 어차피 길게 보셔야 되니까요. 자, 바로 급등은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40에서 43만 원 박스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그랬습니다.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는요. 그런 다음에 돌리게 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40만 원 밑에서 돌게 되면은
아직 진입하지 마세요. 4만 원까지 밀릴 수도 있고 심하면 32만 원까지 갈 수 있지만 너무 심한 얘기는 32만 원 너무 심한 것 같고요. 34만 원까지도 지난 저점을 살짝 이탈한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당분간은 어쨌든 에코프로비움은 네, 진입 건지 관망하시고요. 40에서 43만 원에서 맴도는지 아니면 40만 원 밑에서 맴도는지를 우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전기차 관련주는 뭐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는 그 정도 마시고요. 사마 알루미늄 잠깐 보고 오랜만에요. 와, 이 친구도 보면 완전히 그냥 5일선, 11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등을 주더라도요. 21선도 깨고 내려왔죠. 약하니까 일단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제는 이 친구는 올라가더라도 21선이 저항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올라가더라도요. 21선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대략 11만 6,280원인데 대충 한 5% 정도 상승룸 많이 올라가 봤자 그죠? 5% 정도. 어제 금요일로 고점 근처죠. 그죠? 거기서 꼬리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에 적어도요. 바로는 못 가더라도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버텨만 주면 이게 내려온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잘 들어눕거든요. 그렇게 되면 박스권 만들면서 행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면 돌리면 같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여기서 행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자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좀 지켜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반도체 DDR5 관련주하고 네,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장은 2550을 박스권 하단부로 보시고 2650을 박스권 상단부로 보시고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좀 행보한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주가가 돌아설지 아니면 뭐 시장이 만약 충분히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반응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러면 그 전에 시장은 좀 박스권이 아니라 조금 조정을 심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잭슨홀 미팅 전에 전후로 해서 바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단기 매매만 우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는 지난 저점을 조금 깰 수도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은요. 또 심텍 같은 일부 종목은 지난 저점 한번 나왔던 자리까지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크게 바로 돌아서기는 어렵습니다. 한 2, 3주 정도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서 저는 한번 시장이 강한 상승이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아직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